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근처에 있는 호숫가로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제 막내 여동생이 옛날에 살던 집 근처인데 오늘 우연히 600년 된 은행나무에 들렸다가 지나는 길에 이 호숫가에 잠시 들려보았습니다. 여기가 경치가 굉장히 조용하고 또 산 아래로 쑥 들어와 있어서 외부에 잘 공개되지 않은 마을입니다. 해천의 건강기공에서 주제는 이 건강입니다. 건강인데 오늘부터 이 건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좀 건강해 보이십니까? 나름 아직까지는 병원 신세에 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편입니다. 특별히 아픈 것은 없고, 또 제가 아프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의심스러워 합니다. 기공한 사람이 아플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평소에 건강에 관련된 일을 하니까 제 나름 건강에 신경 쓰고
또 기공이라 하는 그런 수련을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먹고 자고 다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병원에 신세지거나 약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자 또 이런 곳에 제가 관심 있다 보니까 늘 스스로 건강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고 약간의 생활 습관만 바꾸면 누구나 다 크게 별 탈 없이 잘 지내려 봅니다. 특별한 사고, 낙마 이런 거 없으면 다 건강하게 잘 지내려 봅니다. 저는 원래 어릴 때는 굉장히 몸이 약했습니다. 경남 밀양이 제 고향인데 그때 부모님께서 저를 낳고 뭐 3일이 지나도 울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이제 사산이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쉽게 뭐 안 되니까 포기하시고 그 당시에 뭐 특별히 병원 간다든지 뭐 산부인과 가서 난다 이게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낳고 며칠 동안 기다려보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출생을 포기하고 이랬는데 출생 신고도 막 늦게 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3일 동안 안 울자 저를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불 그 아래목에 그냥 묻어놓고 부모님은 일하러 나갔는데 그때 저희 누님이 저하고 한 6살 정도 차이 나는데 저희 누님이 이제 저를 호기심에 슬쩍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눈도 한번 띄어보고 또 입도 한번 벌려보고 저 이제 신기하니까 그리고 누님이 그 당시 나이가 6, 7살 돼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영특해 가지고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밑에 남동생 키우는 걸 보고 저도 역시 이렇게 부모님이 밖에 일하러 나가시고 난 뒤에 살을 꼭꼭꼭 밥을 사라를 이렇게 씹어서 저를 이렇게 미용을 만들어 가서 막 떠먹이 주고 또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얼레하듯이 막 우리가 채를 치듯이 막 흔들어 가서 그렇게 갖고 놀았답니다. 그래 집에 돌아오니까 그래 누나가 애를 그렇게 막 돌보고 있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 걱정스럽기도 하고 저러다 말겠지 하고 며칠 지났는데 제가 드디어 이제 울음을 울고 깨어났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 반신반의하고 뭐 쉽게 인간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의 포기를 하셨는데 누님이 계속 저를 이제 이렇게 먹이고 달래고 업어서 어릴 때 저를 키웠습니다. 사실은 누나와의 그런 인연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또 여러분과의 인연도 맺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지 명은 정해져 있고 나름 세상에 와서 다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누님한테 감사드리고 물론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도 굉장히 제가 감사드리지만 뭐 누님은 제가 늘 좋아합니다. 자주 보고 또 누님한테도 제가 이 유튜브를 가르쳐 드려 가지고 누님 지금 이제 상담 생리 상담 쪽으로 그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약간의 슬럼프에 빠져서 영상 안 올리고 퍼져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누님도 열심히 영상 올리가 꼭 많은 분들한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거의 뭐 빈혈이다, 그 다음에 영양실조다, 얼굴에 허옇게 마른 버섯 막 피고 피골에 상접해서 학교 갈 때까지 계속 병치를 하다가 학교를 가긴 갔는데 학교에서 수시로 쓰러지고 조퇴하고 거의 뭐 학교 공부를 못하다시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또 집도 굉장히 멀었습니다. 어린 발자족으로 한 2시간씩 걸어서 학교 가고 이러니까 학교도 너무 가기 싫었고 너무 힘들고 오다 배고파 길가에 쓰러져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되어서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스스로 운동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희 큰형님이 새벽 일찍 동네 뒷산에 있는 화장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새벽 6시 이래 되면 겨울은 깜깜합니다. 그런데 큰형님이 등산 가는 걸 제가 뒤에 쫄아서 따라갔습니다. 그 큰형님 따라서 산에 가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체력도 늘고 몸도 굉장히 좋아졌고 제가 자주 가는 화장산 거기에 산세도 괜찮고 그 굴바위 법당에 앉아서 제가 명상도 하고 거기 있는 시원한 물도 마시고 그때부터 이제 육상도 시작하고 등산도 하고 해서 제가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가서는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기공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전봇대에 붙어 있는 이 기수련, 단학, 그 단어를 하나 보고, 아, 기공을 배우고 싶은데, 그 당시 형편상, 그런 체감을 사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그런 들리는 말에 주위에서 주우던 말로 단전 호흡이는 어떤 것이다. 코로 들이쉬고 코로 내쉰다. 그거 말고 그냥 혼자 무작정, 숨은 당연히 코로 쉬니까 그게 뭐 어렵냐. 이래서 코로 숨 쉬고 코로 내쉬는 것을 이제 꾸준히 해보았습니다. 아무 그냥 책 한 장 읽지 않고 그냥 코로 덜숨과 날숨하고 아침에 산에 가면 그 이제 굴바위 법당 속에서 앉아서 잠시 이제 명상하듯이 호흡을 고르고 나름 또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그렇게 지나면서 몸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주위에 동네에 있는 태권도 학원에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태권도 학원 안 보내주니까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로 두부 장사를 했습니다. 동네에 가서 아는 분들한테 상담하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돈을 그 당시 돈으로 굉장히 큰 돈이 5만이나 큰 돈을 빌려주면서 그래 투자를 한다면서 이거 가지고 자전거 사가지고 두부 떼가지고 한 팔아보라 그래서 제가 큰 맘 먹고 자전거 한 개 사고 두부 공장에서 두부 떼가지고 두부를 팔아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제 태권도 도장비를 마련해가지고 태권도 도장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부터 중3 때쯤 돼서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태권도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이런 전문적으로 활법, 기공, 기치유 이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많은 친구들 허리도 이제 교정시켜 드리고 또 선생님들이 공차다 무릎 빠지면 무릎도 껴주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재주가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많았지요. 군에 가서도 제가 태권도 교관도 맡아서 했고 또 많은 우리 이제 동기들 기치유도 또 활법도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교한테 찍혀가지고 매일매일 조교한테 불려가서 조교 안마하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괜히 그걸 또 자랑해가지고 그때 덕분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였죠. 임상실험을.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해서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먹거리 그리고 운동 그리고 호흡법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제가 사회에 나옴으로써 그런 이제 격투기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내려놓고 제가 이제 호흡에 전념하게 되었고 마음 공부에 굉장히 또 전념하게 되었고 또 불교 학생회, 불교 청년회 이런 단체에서도 오랫동안 이제 단체 활동도 해보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형님과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기치유식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 그 긴 시간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휙 지나가지만 제 나름대로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심혈을 기울였고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렇다고 뭐 비싼 보약을 먹는다든지 뭐 아주 좋은 병원에 대놓고 다닌다든지 이건 아니고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또 산행하고 조용히 걷고 생각을 정리하고 또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에 많이 도움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기공 수업을 가르치면서도 많은 우리 도반님들께 이야기하지만 첫째는 이제 마음이 건강해져야 몸이 건강한데 마음이 건강해지려고 그러면 첫째는 호흡을 잡아서 공력이 쌓여야 된다. 공력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듣거나 보거나 해서 마음 공부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마음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첫째 먼저 본인의 의지 그리고 본인 심지 본인의 공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마음 공부가 온전히 되고 그냥 보여주기식 참는식 공부가 아니고 또 무조건 하고 단체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맹목적인 그런 마음 공부가 아닌 진정한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을 바라보고 자신의 진정한 공력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참고 또 한 단계 한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마음 공부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무엇이든지 이것이 정법이다, 진실이다,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인연따라 만난 그 법을 잘 행해보면 자기한테 또 그게 잘 맞고 와 닿으면 그것이 또 약이 되고 법이 되고 자기 길에 나침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법이 있지만
저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 법을 쓰라고도 결국 그것이 다 공안 속에 있던 이야기다. 마음법을 이야기했지만 그 마음법은 다 있는 것이고, 또 어느 분은 돌아가실 때 내가 평생 동안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내가 한 말은 하나도 없다라고도 이야기했듯이, 가만히 우리가 생각 속에 잠기고 호흡 속에 들어가다 보면 모든 의문스러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도 하고 또 쉽게 풀립니다. 풀리고 남으로부터 주입식 교육이 아닌 정말 내면을 바라보고 자연과 함께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물길 소리에 숨결을 맞추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이 노래하듯이 진리를 이야기하였고 바른 길을 인도하였고 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 공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식을 단정히 하고 주파수를 맞추면 그 이야기 다 들린다는 거죠. 지금은 현대 과학 시대도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촬영해 되었던 전원일기 그 드라마도 지금 다시 그 드라마 다시 보게 하면 그대로 보이듯이 그때 한 대사 행동들이 남아있듯이 많은 우리 선인들이 남겨놓았던 그런 정보 지식들이 공간 속에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믿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문득 내가 읽지도 않은 책인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대시 보다가 누군가로부터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는 아 정말 이것이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많이 체감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많은 조사들이 이런 정보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잘 인지하고 잘 들으면 자기 수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먼저 찾아라. 호흡을 찾다 보면 내가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도 다시 바라보게 되고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바라보게 되고 또 주위에서 건강에 대한 주었던 정보들도 다시 한번 더 바라보고 잘 정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건강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것이 지침서가 되고 약이 되지, 이런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가 다른 분들한테 이 기공을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분들 그렇죠? 시청하지 않고 또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죠. 담배를 아무리 끊으라 그래도 끊지 않다가 어느 날 폐암 사기입니다 하면 그렇죠? 담배를 끊는 분 있고 아 이 양 이래 된 거 맞아 피자 하는 분 있지만 당신이 지금부터 담배 끊으면 그래도 좀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담배를 끊게 됩니다. 당신이 알코올이 거의 중독이 되어서 간이 손상되어서 다시 술을 마시면 앞으로 석 달 이상 생명을 유지 못합니다 하면 또 술을 끊게 됩니다. 그것처럼 극단적인 처방이 오기 전에 어차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자기의 생명, 자기의 건강이고 자기의 호흡수입니다. 그래서 아껴야 될 것은 호흡수이고 지켜야 될 것은 자기의 건강입니다. 그것처럼 저도 많은 이렇게 그룹 회장과 사장과 많은 분들을 성공한 분들을 만나보고 치유하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젊을 때는 돈과 명예를 위해서 죽자 살자 이랬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 그러고 내가 말 그대로 시가 빠지게 버리는 돈들도 결국들은 자식들은 아버지가 어디 가서 뭐 비싼 치료한다 하면 아버지 그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굉장히 소소하다는 거죠. 자기가 돈 벌더라 안 먹고 안 쓰고 자식을 위해서 다 투자했는데 재산이 있으면 비싼 치료하고 비싼 약 먹고 비싼 요양원에 간다 하면 자식들이 또 가냐고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고. 그것처럼 자식한테 많은 재산을 물주기보다는 올바른 정신과 그렇죠? 제대로 된 인간답게 사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은 효도 같아요. 효. 이 효를 잘 가르치는 것이 부모로서는 가장 그렇죠? 꼭 필요한 교육 같고 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건강 이러니까 다 필요 없다. 그래서는 뭐 자기는 원장님 제일 부럽대요. 제일 부럽고 안 아프고 뭐 1년 전에 오나 5년 전에 오나 10년 전에 오나 늘 팔팔하고 똑같다면서 제일 부럽대요. 저 역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보면 그나마 제가 가진 건 이렇게 뭐 풍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뭐 아주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그나마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복이라 생각하고 또 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또 다른 분한테 도움 준다는 것도 나름 또 보람이 있고 또 이런 정보 마당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저는 또 굉장히 또 흐뭇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건강에 가장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것은 먹는 것, 그렇죠. 내가 먹는 것이 내 세포가 되고 내 혈액이 되고 나의 뼈가 되니까 첫째로 먹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잘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내가 이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목표로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 일요일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첫째, 나는 어떤 환경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와 어울리고, 그리고 나는 휴일을 어떻게 보내겠는가, 그걸 짚어보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 치유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그냥 다음 주까지,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지낸다면 몇 년 뒤에 이 건강은, 그렇죠,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기공에 관심이 있는 이 기술은 또 진도가 없다. 기술을 하게 되면 건강과, 그렇죠, 자기 공력 상승과 영적 상승이 동시에 됨으로써 또 주위 사람들과도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인기도 있어지고 또 몸과 마음이 더욱더 이뻐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다루게 될 주제, 이 건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통증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통증 완화시키고, 또 몸에 병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병을 막을 수 있고, 또 다가온 병은 또 어떻게 하면 그걸 낫게 할 수 있고, 다시 병에 들어서지 않고 건강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하나하나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작정 호숫가에서 카메라를 한번 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셀카를 한번 들고 촬영해 보았습니다. 저 매일 삼각대 세워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은 지루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도시에 계시는 분들께 이 신선한 공기와 바람소리 그리고 호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